운명의 내발. 1949년 6월 26일 오후 12시 30분 경교장 2층에서 울려 퍼진 총성 내발이 한국 현대사의 거대한 축을 흔들어 놓았다. 통일된 조국을 꿈꾸며 평생을 바친 백범 김구 선생이 26살 청년의 총탄에 쓰러진 것이다. 분단의 그림자가 드리운 시대, 해방의 기쁨도 잠시 1945년 8월 15일 이후 한반도는 38선을 경계로 분단되었다. 북쪽엔 소련군이, 남쪽엔 미군이 주둔하며 서로 다른 체제를 이식하려 했다. 1948년 남북에 각각 정부가 수립되면서 분단은 기정사실이 되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김구는 철저히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죽을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신념은 확고했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점점 고립되어 갔다. 경교장의 일상. 경교장은 김구가 거주하던 종로구 평동의 저택이었다. 원래 경성방직 사장 김현수의 집이었던 이곳은 해방 후 김구의 거처가 되었다. 2층 양옥의 이 집에서 김구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냉수 마찰을 하고 아침 식사 후엔 서예를 하거나 독서를 했다. 1949년 6월 26일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김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아침 식사를 마쳤다. 오전에는 방문객들과 면담을 했고 점심 식사를 위해 2층 거실로 올라갔다. 안두희 그 청년의 정체. 안두희는 1923년생으로 평안남도 출신이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엘리트였지만 해방 후 자신의 진로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다. 그는 김구에게 접근하며 자신을 애국 청년으로 포장했다. 흥미롭게도 안두희는 김구 암살 직전까지도 경교장을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김구의 측근들은 그를 열성적인 청년으로 여겼고 김구 역시 그에게 호감을 보였다. 안두희는 이런 신뢰를 악용해 범행을 계획했다. 운명의 순간 6월 26일 오후 12시 30분경 김구는 2층 거실에서 점심을 먹으려 하고 있었다. 평소처럼 간소한 상차림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때 안두희가 나타났다. 선생님, 잠깐 뵙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김구는 그래, 무슨 일인가? 라고 답하며 안두희를 맞았다. 안두희는 호주머니에서 미제 콜트 권총을 꺼냈다. 김구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안두희는 방가쇠를 당겼다. 첫 번째 총탄이 김구의 가슴을 관통했다. 김구는 아! 하고 짧은 신음을 내뱉으며 뒤로 넘어졌다. 하지만 안두희는 멈추지 않았다. 연달아 3발을 더 발사했다. 총탄은 김구의 가슴과 복부, 팔을 관통했다. 총성을 듣고 달려온 김구의 아들 김신과 경호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구는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다. 안두희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마지막 순간들 김구는 즉시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너무 많은 피를 흘린 상태였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총상이 너무 심각했다. 오후 1시 30분 김구는 끝내 숨을 거두었다. 향년 73세였다. 김구의 마지막 말은 내가 죽어도 통일은 되어야 한다 였다고 전해진다. 죽음 앞에서도 조국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놓지 않았던 것이다. 의문투성이 수사 안두희의 동기와 배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많다. 안두희는 처음엔 김구가 공산주의자와 내통한다며 단독 범행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나중엔 진술을 번복하며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욱 의아한 것은 재판 과정이었다. 사형을 구형받은 안두희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15년으로 감형되었다. 그리고 6월 25 전쟁 중인 1950년 형무소에서 순국 선열유족회 명의로 석방되었다. 불과 1년 만의 일이었다. 엇갈린 반응들, 김구의 죽음에 대한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이승만 정부는 공식적으로 애도를 표했지만 내심으로는 정치적 걸림돌이 사라진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는 분석이 있다. 반면 일반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6월 29일 열린 국민장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조문 행렬이 이어졌고 효창원까지 이어 진상효 행렬은 장관을 이뤘다. 사람들은 백범 선생님을 목 놓아 불렀고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역사의 아이러니, 안두인은 석방 후 사업가로 변신해 부를 축적했다. 그는 1996년까지 살면서 김구 암살에 대해 여러 차례 상반된 증언을 했다. 때로는 단독 범행이라 했다가 때로는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다고 했다. 진실은 그와 함께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 흥미롭게도 안두인은 1996년 10월 23일 자신의 집 앞에서 괴한에게 맞아 숨졌다. 그를 때린 사람은 김구의 이념을 추종하는 박기서라는 인물이었다. 김구 암살 47년 만에 일어난 복수였다. 통일을 향한 꿈, 김구의 죽음 이후 한반도는 더욱 분단으로 치달았다. 그가 그토록 막고자 했던 분단 고착화는 현실이 되었고 6월 25 전쟁으로 이어졌다. 김구가 살아있었다면 한국 현대사가 달라졌을까? 이는 영원한 가정일 뿐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김구의 통일 의지가 헛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의 내 소원은 통일이라는 염원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살아 숨쉬고 있다. 진정한 지도자란 자신의 신념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김구는 통일된 조국이라는 이상을 위해 목숨까지 바쳤다.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념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일가에 워준다.